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LNF 두 번째 스터디인데요. 일단 테슬라가 어제 폭등을 했습니다. 그 무지수 신용 등급을 상향을 하면서 뭐 시장 심리가 뭐 안정된 것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이제 오른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경우에 이 하도급 업체죠. 일종의 이 업체들이 주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주가가 세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게 좀 긍정적이고요. LNF도 이제 꽤 많이 올랐고 그 LNF의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중요하죠. 그게 저평가 왜 저평가되었는가? 그럼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수직 계열화 미비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광물, 전구체, 리사이클링 이제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스코나 LG그룹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리포트에서 많이 언급하는 게 이제 LG화학 양극재 비중이 LG화학 향 양극재 비중이 한 7, 80% 된다고 하죠. 근데 테슬라 그 수주를 하면서 비중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이제 회사 사측에서 가이던스로는 이제 더 많이 낮춰주는 거죠. 타 OEM 업체도 이제 뭐 수주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LG화학이 양극재를 내재할 경우에 다변화를 빨리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주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실적이 개선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초창기에는 이제 좀 고가 모델이었다가 이제 중고가였죠. 이제 전기차가 저가 모델이 확산되고 있죠.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LFP가 싸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이제 해야 되죠. 이거는 LNF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양극재 기업이 모두 해당되고 셀 업체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다 이제 대응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뭐 걱정을 하진 않고 그리고 테슬라와 넌 테슬라 뭐 OEM 업체 추가 수주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전구체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전구체라는 거 배터리 원가의 40%가 양극재고 양극재 원가의 60%가 전구체다. 그리고 전구체의 한 대략 40% 이상이 리튬이고요. 전구체 시장은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76%, 한국 업체는 14%. 전구체라는 건 니켈, 코발트, 망간, NCMA 의 배합으로 만들어진다. 여기다가 이제 리튬 화합물을 섞는 거죠. 수산화 리튬을 보통 섞죠. 양극재를 만들 때. 그래서 뭐 국내는 이제 이렇게 에코프로, GEM, 포스코 케미칼, LNF의 자회사 중에 JH 케미칼이 주도하고 있지만 비중이 이제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전구체 1위는 중국 CNGR이고 점유율이 25%다. 그리고 포항시에 작년 11월 달에 투자를 했고요. 미중 갈등의 문제죠. 결국은 중국을 중국 외에서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구체 국산화율이 2020년 기준으로 13.9%고 21년 기준으로 약 23%다. 수입 의존도가 80%고 이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한 72%인가요? 그래서
중국산이 싸기 때문에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한국이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내재화 유리 저장고는 수익성이 낮아서였다. 그래서 전구체 사업은 광물 등 배터리 원료를 혼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광산 등을 확보한 기업이 유리하다. 리튬, 수산화 리튬과 뭐 니켈, 코발트, 망가 이걸 혼합하는 건데 광산이 있으면 그러니까 중국이 광산 쪽에서도 대주주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중국 기업은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해외에서 들여와서 중국 현지에서 가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원료 공급망부터 확보를 하고 있고 현재 낮은 인건비로 수익성을 갖추고 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자원 무기화, IRA 때문에 중국산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국내 기업 전구체 내재화율을 보면 LG화학 중국 법인은 100%고요. 에코프로비엠이 31%, 포스코 케미칼이 22%, LNF가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확 늘어날 것 같고요. 결국 그러니까 LNF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 전구체를 보면 이 전구체 화합물을 NCA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망간을 리튬 화합물과 섞는 거죠.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은 뭐냐면 그 고밀도 고용량이 필요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거고요.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라는 거는 전구체 화합물과 수산화 리튬에다가 첨가물을 좀 섞어서 만든다. 그래서 에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33%, 니켈 31%, 리튬 26%를 내재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재화가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확실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LNF도 당연히 모르질 않겠죠. 자체 조달 비중이 10% 이하니까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3월 달에 난 기사인데 리튬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홍콩에 시노 리튬과 합작사 JV를 설립 예정이고 국내 리튬 정제 공장을 구축 계획이다. 그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리튬이 제일 중요하죠. 자체 조달한다. 그래서 2025년 양산이 목표고요. 시너 리튬은 뭐 수산화 리튬 원료인 리튬 광과 리튬 황 아닌가요? 그 황산 리튬, 영화 리튬 등 공급망을 꾸린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고 뭐 JH케이미칼의 전구체 조달 비중을 10% 이하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러니까 양극재 캐파가 증가하면서 그래서 미국 배터리의 그 폐배터리 활용 업체에 레드우드 머티리얼스과 이제 합작 회사를 통해서 전구체를 통한 금속 내재화 비중을 크게 높일 그런 계획이었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 허가가 안 나와서 이제 다시 시도를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레드우드 머티리얼스가 뭐냐? 테슬라 공동 창업자가 창업한 회사고요. 2017년 설립했고요. 폐배터리 등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하는 회사죠. 참 주가가 이런 회사가 이제 지금 전기차 대중화 단계에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죠. 그래서 LNF가 레드우드 머티리얼스와 10만 톤 규모 양극재 합작 공장을 설립했고요. 11월 9일에. 그래서 이제 레드우드가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죠. 그 35억 달러, 4조 6천억짜리를 내년 이게 올해죠. 1분기 착공 예정이고 그 9월 달에 이제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3월 이후 재신청한다고 했는데
뭐 작년에 이제 연말에도 승인이 어려웠고요. IRA 세부 시행 발표 후에 재신청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LLF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재심의 요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타 회사는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다른 양국제 기업들의 수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수출이 금지된 기술이 아니고 기술 유출만 방지한다면 정부에서도 이제 허용할 생각이고요. 당연히 이거 안 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에코 프로 그룹은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다. 그, 뭐, 그러니까 광물을 직접 확보한 건 아니지만 지분 투자를 해서 그리고 전구체 내재화율이 3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워낙 자본력이 좋기 때문에 리튬을 확보했죠. 광물에서 이제 리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광산 지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제 이거 유튜브에 이런 거 이제 지속 광고 또 영상이 있죠. 그래서 2024년에 가동을 해서 28년까지 12만 톤 그리고 호주에서 이제 리튬을 확보를 해서 이제 가동을 시작했다고 그러죠. 광양에 2028년까지 15만 톤 생산 목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한국 기업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양국재에서 리튬 비중이 약 45%다. 그래서 이렇게 그 광산에 지분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 매출 41.5%.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저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포스코홀딩스도 사볼만 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뭐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주주를 이 뭐 자사주도 소각하고 배당 수익률은 좋은데 주주가 못 들어갔죠 주총장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황당한 거예요. 소각하고 배당 이런 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물적 분할 눈치 보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몰빵하기에는 이런 게 겁나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하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데 올해 10월에 전남 광양에서 뭐 준공을 하고 연간 생산량은 이제 전기체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망이 좋고 케미칼은 이제 당연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여기서 이제 조사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평가가 된 상태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그래서 철강 회사 이렇게 해서 그냥 낡은 이미지였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까지 2차 전지 원료부터 전구체 및 양극재, 음극재 및 차세대 소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리튬뿐만 아니라 리튬 리사이클 분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HY 클린 메탈 공장이 5월 제품 생산을 개시해 3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한다. 대단하죠. 그래서 리사이클링 업체예요. 포스코 지분이 65%고 DK 코바트 리튬을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이 25년에 3조밖에 안 되는데 12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인데 이제 그 첫 번째 1세대를 탄 사람들이 폐차를 하겠죠. 폐배터리가 나오겠죠. 뭐 충전 속도가 느리고 주행거리 감소 또 방전이 되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배터리 개초가 본격화되는 뭐 2025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확대될 거다. 옛날부터 이 얘기가 나왔고 성인 하이텍이나 뭐 많이 올랐죠. LG화학도 리튬을 확보했다. 광산 지분 투자를 해서 그 미국 광산업체 피드먼트 리튬의 지분 5.7%약 1,000억 개 확보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약 7,000톤 규모가 현재 LG화학 필요량의 10%고 26년 기준으로 4% 수준이다. 뭐 크진 않지만 뭐 이렇게 중국을 이제 피해가는 거죠. 미국 때문에. 그래서 탈중국의 방점이다. 미국 리튬 광산 투자가. 고려 아연을 통해서도 또 전구체 수직 계열화를 하고. 그래서 고려 아연도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데 뭐 동박과 2차 전지 신사업의 성장 동력이고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진 상태라서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 기업이니까 이제 이런 기업 그 기술을 응용을 하는 거죠. 폐배터리에서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주요 원자재를 회수하는 건습식 융합 재활용 기술을 보유했다. 그러니까 파트너 회사가 확정되면 연대 공장을 착공할 것이다. 최근에 글로벌 차와 배터리 파트너십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북미 재활용 공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산 광물 공급망에서 IRA, CRMA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이 잘 나가는 거고요. CRMA에서는 2030년까지 원자재 15%를 재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완성차 회사들은 그 광물 조달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폐 배터리 재활용도 해야 되는 거죠.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LNF가 저평가되는 요인이 LG화학 양극재 어, 대재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광물, 리튬이 핵심이죠. 리사이클링 이게 이제 그 배터리 주식 중에 이 두 가지 게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성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대응이 부족해서 이제 막 하려고 하고 있죠. 시노리튬 리사이클링은 이제 레드우드 머티리얼스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본력과 기술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조인트 벤처든 지분 투자까지는 못해도 그래서 근데 최근에 또 EB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죠. 5천억 정도.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평가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차세대 성장 엔진 없이 디스카운트 해서 가능할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테슬라와 넌 테슬라 OEM 추가 수주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확실히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광물장을 확보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노 리튬과 제이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제가 뭐 다음 주는 언제 이제 스터디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